눈도 요즘 많이 왔죠? 네, 눈이 많이 왔어요. 눈에서 많이 뛰어놀면 키 성장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요즘 우리 청소년들, 초등학생들 보면은 키도 굉장히 크고 등치도 듬직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커진 것 같은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한다든지 과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나 어린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아이들의 키 상황,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요즘 아이들이 키가 많이 큽니다. 네. 또 키가 큰 반면에 키가 작은 아이들도 아주 많죠. 2004년도에 그 문교부에서 그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 그 검사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같이 보시면서 보시죠. 네, 그러시죠. 예. 지금 현재 그 표에 보시면은 10년 전인 94년보다 우리나라 남학생 평균 키는 3cm 이상 더 자랐고요. 네. 여학생들 경우는 10년 전보다 2cm 이상 더 자랐습니다. 그래서 고3들을 보면은 173.6cm, 여학생의 경우는 161.1cm, 그 다음에 중3의 경우는 167.8cm, 중3의 여학생들 경우는 159.4cm, 초등학교 6학년 경우는 149.1cm, 또 여학생 경우는 150.3cm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키 성장들을 봤을 때 앉은 키에 비해서 이렇게 전체 키가 많이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하체가 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서구화되는 어떤 성장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네. 그런 만큼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들, 초등학교 6학년들을 봤을 때, 초등학교 6학년들은 평균 키가 156.2cm, 149.8cm인데, 그, 키 성장에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경계 신장이 144.3cm, 여학생 경우에는 표준 신장이 150.3cm인데, 네. 그, 경계 신장은 145.2cm, 그리고 저신장의 경우는 남학생들 경우는 135.6cm, 여학생의 경우는 136.1cm로 이렇게 편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평균적으로는 굉장히 커졌는데 큰 아이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아이들도 또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성장량을 비교했을 때 보통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성장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남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사이에서 성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장량이 많이 툭툭 떨어진 걸로 되어 있고요. 네. 저희 병원에서도 최근에 내원한 여학생들의 초경 연령을 조사해 보니까 보통 여학생들이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부터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때까지 이렇게 그 사이에 초경이 상당히 대부분이 오는 걸로 보이고 이것은 부모의 세대보다 약 3년 정도 많이 빨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표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표의 평균 키를 보고 자기 아이가 몇 센치인가를 보게 된다면은 아이의 발달 상태가 정상적인지 잘못되어 있는지 판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 초경도 빨라지고 급성장하는 게가 사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초등학교 후반이라고 한다면은 과거에 비해서 너무 빨라졌지 않냐 생각이 되는데 사춘기가 이렇게 빨라진 원인이 있습니까? 그러죠. 사춘기가 오는 연령을 보면은 그 표에서 보시다시피 서구 구미에 비해서 서구 유럽 쪽에서는 약 13세 정도에서 사춘기가 오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12.5세 정도의 사춘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12세에 못 미쳐서 사춘기가 오고 있는 상태로 서구보다 더 빨라져 버렸군요. 예. 네. 상당히 60년대에 비해서 그 사춘기 오는 그 상태가 급속적으로 빨라지고 있고 또 이것이 이런 원인들을 보면은 첫째가 서구화된 식생활,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서구화된 식생활과 그다음에 그 육류, 지방기름수의 많은 과다 섭취, 그다음에 어떤 인스턴트 식품, 그다음에 어떤 육류의 그 항생제라든가 호르몬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둘째로는 자연환경이 변하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많이 옛날보다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이 높아지다가 보니까 따뜻하게 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문제와 환경 호르몬 그렇게 내분비를 교란시키는 환경 호르몬 문제도 상당히 그 사춘기를 빨리 부르는 요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셋째로 가정 환경과 사회 환경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좀 제시되고 있는 문제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넷이라든가 TV 이런 곳에서 성인 문화의 초기 접촉, 음란물이라든가 얘들이 많이 볼 수 있게 되고 또 밤에 이루어지는 야간 문화가 발달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것들도 문제성이 있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가족과의 대화가 부족하게 되고 운동이 부족하게 되고
수면도 부족하게 되고 또 학업 스트레스, 이런 정신 스트레스가 사춘기를 빨리 부르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나라가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듭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춘기라고 한다면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질풍노도 시기라고도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그렇죠. 네. 또 정신적 여명기, 정신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기간이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그런 중요한 기간일 텐데 역시 키라든지 신체적으로도 대단히 급성장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춘기가 이렇게 좀 빨리 와서 이렇게 키도 좀 확 커준다면은 더 좋지도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키가 우리가 자라나면서 계속 크는 것이 아니고 네. 키가 빨리 크는 만큼 또 빨리 멈추게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성장 과정이라면은 이렇게 사춘기가 늦어질수록 앞으로의 아이의 키가 큰 키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이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단계 계단을 밟아서 충분히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된 다음에 네. 사춘기가 와주는 것이 상당히 좋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커 나가는 것, 예. 그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 보면은 뭐 굉장히 빨리 크는 아이들 있고요. 초등학교 뭐 고학년인데도 수염이 나고 목소리가 걸걸한 학생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좀 늦게 크는 아이들도 있는데 어쨌든 요즘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적인 또 음식 이런 것 때문에 사춘기가 빨리 온다고 한다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성숙 단계, 발달 단계인가를 안다면은 아이를 지도하고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가 이렇게 급성장하는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다 하는 그런 징후를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결국 이제 사춘기가 빨리 오는가 늦게 오는가의 판단인데요. 우리가 판단 기준은 TW2라는 방법과 TW3라는 방법을 통해서 뼈 상태와 신체 발육 정도를 보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가장 정확한 것은 엑스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직접 성장판을 보고 고려연령을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네. 주위에서 보면은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아직 어리고 또한 내가 아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키 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거나 나는 고등학교 때 가서 컸고 아빠는 군대 가서 컸으니까 너도 그때까지 기다려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 부모님들 많으시죠? 예. 그런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죠. 네. 그래서 요즘은 예전보다 애들이 사춘기가 빨라지고 있고 또한 그런 만큼 또 성장이 빨리 끝나기 때문에 여아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남아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은 또 그 전보다 빠른 도 좋습니다. 그 전에 이미 성장 상태를 잘 검진해 보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보입니다. 네. 뭐 이제 조기 성장의 자가 진단법 네. 그런 것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가 진단법 우리 펴로 보시죠. 네. 첫째가 한 11가지로 보면 되는데요. 첫째가 애모가 또래에 비해서 조숙해 보인다. 네. 그다음에 가족 중에 삼촌이나 이모 또 부모가 일찍 크고 또 일찍 성장이 멈춘 조기 성장 과정을 겪은 경우가 있다. 또 치아가 나고 빠지고 또 걷고 말하는 등의 성장 발육이 또래보다 빨랐다. 그다음에 동물성 음식을 좋아하고 패스트푸드를 잘 먹는다. 그러면 그만큼 또 키에 비해서 비만하고 체지방이 많다. 그다음에 체질적으로 애가 열이 많고 땀이 많이 흐르는 경우가 있다. 그다음에 아토피 피부염이라든가 비염, 천식 등의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어서 수면의 질이 안 좋다. 그다음에 TV라든가 그다음에 컴퓨터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고 움직이기 싫어한다. 그다음에 부부간의 갈등, 가족 간의 불화, 그다음에 대화 단절 이런 가정 불화가 또 하나 요인이 되겠고요. 야가 생각이 깊거나 사고가 많은 정치적으로 조수한 아이라든가 그다음에 2차 성장이 다른 아이보다 빠른 경우 이렇게 수염이 나거나 그러면 여드름이 나거나 유방이 형성됐던 어떤 2차 성징이 빠른 경우에 이런 경우는 부모들이 미리 네. 성장 상태를 검진해 보는 것이 좋을 듯 네, 합니다. 사춘기가 너무나 빨리 와서 빨리 성장하고 성장이 멎어버리면 오히려 최종 성장은 더 작아버리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은 미리 좀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이번에 그 경찰관들 뭐 시험에도 키 제한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예, 설레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뭐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잘 키워서 제 꿈을 실현하는 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하실 텐데 키가 작은 부모님들은 더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나를 닮으면 어쩔까 하고 키가 유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소개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들 이제 그런 경우가 적은데요. 예전만 해도
내가 작으니까 너는 뭐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키가 작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이 키 크는 것을 포기를 했었는데, 물고기 송어 아시죠? 네. 예. 송어는 강이나 계곡에다 알을 낳고 또 부화가 되면 다시 바다로 가서 거기서 성장해서 다시 자기가 태어난 모천으로 돌아와서 하는 강해형 물고기입니다. 알에서 부화되면 야가 바다로 가야 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바다로 가지 못하고 계곡에서 자라는 친구들을 우리가 산천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정상적으로 바다까지 가서 성장한 송어는 크기가 7, 80cm가 되는데 계곡에서 자란 산천어는 30cm 정도. 절반밖에 안 되는군요. 예, 그 정도밖에 자라지 못합니다. 결국 똑같은 알에서 부화됐지만은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2배 가까이 되는 것이죠. 네. 비근한 해로 우리나라 북한 청소년들과 남한 청소년들을 비교했을 때 약 11cm 키가 차이 나거든요. 결국은 50년도 안 됐지만은 영양과 네.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키는 팔자소관이고 뭐 유전돼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포기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키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또 키 몇 cm가 아니라 아이의 꿈과 어떤 이상을 키워주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유전인자라고 하더라도 영양이나 환경 상태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여주는 예를 들어 보여주셨습니다. 예. 유전이 기본이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영양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키를 더 키워줄 수 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말씀 멋집니다. 키뿐만 아니라 꿈과 자신감을 키워주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유전이 기본이지만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키 성장을 결정하는 유전과 환경의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예.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해 그렇죠. 주셔야겠습니다. 신장은 선천적인 인자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후천적인 인자, 네. 환경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가 결정해주는 인자가 되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표에서 보시다시피 유전적인 인자는 약 23%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양이 31%, 운동이 약 20%, 그 다음에 환경이 16%, 그 다음에 엄마의 관심, 사랑, 수면 이런 것들이 15%로서 이런 환경만 조절만 잘해준다면은 이미 키 클 수 있는 70% 정도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양, 운동, 환경, 정서,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그렇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영향, 7, 80% 영향을 차지하는군요. 예. 네.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해서 우리 아이들이 쑥쑥 잘 자라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키가 작다면은 아이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 같고요. 예.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이 아이가 자라서 사회생활 하는데 결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를 겪지 않을까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키가 작다. 이러면은 정말 성장 부진이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치료 대상이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예. 아이들이 상대적인 키를 보고 이렇게 키가 작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 성장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진짜 애가 성장 부진인지 저신장인지를 봐야 됩니다. 네. 모처럼 학교를 가거나 또 엄마가 학교를 가거나 또 또래하고 노는 것을 봤을 때 키가 작고 애써 보면 엄마 마음은 많이 속이 상하죠. 네. 그런데 또 공부는 잘해도 또 왕따나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요. 우리가 표로 보시면은 키가 3% 스타일 이하 이렇게 일대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25% 이하를 네. 우리가 임상적인 저신장의 기준으로 보고요. 네. 그래서 한 학급수가 40명이라면은 10등 키순으로 10번째 안에를 네. 저신장의 경계신장으로 보고 있고 1, 2번째는 저신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년에 우리가 5cm 정도는 자라야 되는데 야가 4cm 이하로 자랄 때 그럴 때 우리가 저신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2살 어린 아이보다 비교해 키가 작을 때 결국 동생보다 작은 형이죠. 이럴 때 우리가 저신장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매년 5cm 이상 자란 아이가 갑자기 어떤 정신적이든 육체적인 어떤 병에 의해서 갑자기 2, 3cm밖에 안 자랄 때 우리가 저신장의 기준을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2차 성징이 또래보다 빨리 왔을 때 이럴 때는 그 원인에 따라서 정확히 검진을 통해서
이것을 개선해 주면 기성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항목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검진해서 어떤 방향으로 치료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어른들이 잘 고려해서 설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아이들의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여러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환경 영향 문제도 살펴야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내부에 몸에 이상이 있어서 원인 질환이 있어서 크지 못하는 경우 잘 진단해서 치료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예. 이렇게 실제 몸에 이상 질환이 있어서 못 크는 아이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예, 성장 부진을 나누는 방법이 우리가 유전적인가, 네. 유전적인 질환인가, 또 하나는 1차성, 즉 선천적인 질환인가, 또 2차성으로 나타나는 후천적인 질환인가 표시 우리가 구분해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가. 네. 하지만 아니면 성장 호르몬이 치료가 필요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인가를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성장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어떤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작거나 성장 호르몬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조사 보고에서 보면 차이는 좀 있지만은 약 5%에서 10% 정도가 성장 호르몬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요. 약 94%에서 90% 이상은 성장 호르몬 필요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질환을 조사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 내분비성 저신장이라든가 염색체성 저신장, 자궁 내 성장 지연, 골형성 이상, 대사성 성장 저신장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다도 좀 정밀하게 따져서 저신장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어떤 성장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애들은 이미 어려서부터 표시가 납니다. 네. 이렇게 이 경우는 골형성이 미흡해서 나타나는 그림이고요. 두 번째는 성장 호르몬이 특발적으로 저하돼서 성장이 안 되는 경우요. 세 번째는 유전적인 질환인 터너 증후군 네. 이런 경우 염색체 이상 질환이죠. 네.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성장에 대해서 어떤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질환들은 이미 밖으로 어려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성장 이런 질환이 아닌가 하는 것은 특별히 걱정 안 해도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필요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원인 치료를 해야 될 것인지 예. 구분해서 몸속에 있는 이상 질환을 분별해서 진단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예,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어떤 기능적인 면과 이런 저성장과 관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한방에서도 현대 생리학과는 키성장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한방에서는 저신장을 예전부터 해로라는 질환과 또 오지, 또 오연이라는 그 질환으로 분리해서 치료를 해왔는데요. 한방에서 보는 성장 발육의 부진은 선천적인 면과 후천적인 면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천적인 면은 부신피질이라든가 호르몬의 문제가 관계되는 신장 기능계의 부진으로 나타나는 저신장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후천적인 면으로는 소화 흡수, 비위장인 기능계가 약해서 어떤 영양 흡수가 안 됨으로써 저신장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죠. 네. 그러니까 성장을 방해하는 허약 상태를 호르몬과 관계되는 신장 질환에 문제가 있다. 예. 신장에 문제가 있는 신장 경우. 기능계라고 합니다. 네, 기능계. 그리고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소화 기능계. 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또 오장 기능 상당히 오장 그렇죠. 육부 예. 그런 기능을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한방에서는. 그래서 오장 기능과 관련돼서 그 아이의 체질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 아이가 어떤 허약 체질인가를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장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 오장육부의 기능이 다 원활히 잘 됐을 때 아이가 성장 발육이 잘 좋은 겁니다. 네. 근데 어떤 체질적인 양태라든가 오장육부의 기능이 저하 그런 것들을 제가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죠. 네네. 첫 번째가 비장계 허약합니다. 이런 경우는 음식으로부터 성장 에너지를 정확히 제대로 흡수 못하는 경우죠. 네. 먹어야 크는데 못 먹으니까 안 크는 거죠. 이런 애들을 보면은 음식 먹는 걸 좋아하지 않고 또 입이 작고 편식을 주저하고 잘 토하거나 참을미라고 또 입냄새도 많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력이 원래 좋지 않아 잘 안 먹습니다. 네. 옛날에 저희 부모님들이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고. 네네, 그랬죠. 네. 먹는 놈한테 못 당한다. 네. 이런 말이 있듯이 일단 잘 먹게 할 수 있는 어떤 위장 기능을 보강해야 될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호흡기계 허약한데요. 이런 경우는 면역 기능계에 약합니다. 그래서 네. 면역 기능계 약화로서 면역을 만드는데 성장하러 가야 될 에너지를
면역을 만드는 데로 허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애들 보면은 감기를 잘 걸리고 발열, 기침, 만성기관지염, 만성천식, 아토피 증이 있고요. 감기가 유행한다 싶으면 제일 1등으로 걸립니다. 그리고 나는 것은 제일 또 늦게 났습니다. 네. 이런 애들이 특징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감기를 안 걸리면 어떻게 될 것처럼 찾아다니면서 감기 나는 네네.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성장 에너지가 그렇게 허비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순환기 및 정신신경계 허약합니다. 이런 경우는 성장 에너지를 필요한 곳으로 잘 공급해줘야 되는데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깜짝깜짝 많이 놀래죠, 이런 그렇죠. 아이들은. 예, 예. 이런 애들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또 잠도 혼자 못 잡니다. 네. 그리고 잘 불안해하면서 예민해지죠. 그리고 잠자다 울기도 하고 잠꼬대하면서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이런 애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성장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비효율적으로 과잉 사용하는 간 기능의 그 대사 허약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피로를 잘 느끼죠. 네. 그리고 어지러워하게 되고 끄떡하면 코피를 잘 흘리게 되고 학교 갔다 가방 들고 와서 그냥 픽픽 쓰러지고. 네, 쓰러지고 네네. 특히 학기 초면 더 심해지고 네. 그런 경우가 또 쥐도 잘 난다고 그럽니다. 이런 애들이 네. 그 간 기능 및 대사 기능이 허약가 있고요. 나머지 그 다음으로는 성장 에너지를 기성장으로 가게 하는 능력이 부족한 비뇨생식기 및 골격계 허약합니다. 소변이 잦고 밤에 야뇨증이 있어서 뭐 깊은 수면을 못하게 되고 밤에 무릎이라든가 어깨가 아프다게 쌓고 그다음에 별일도 아닌데 뼈가 잘 부러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비뇨생식기 및 골격 허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성장 에너지를 열로 다 날아가 버리게 하는 열체질아들이 있습니다. 네. 손일이 많은 이런 경우는 손끝이 한절마다 벗겨지고 그다음에 잠잘 때 어떻게 보면 창고만 찾아다니면서 잠을 잡니다. 얘들이 네. 그런 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신순환이 안 돼서 좀 조급해지고 네. 급해지고 이런 그 상황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이 단독적으로 하나하나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장 분인의 오진을 보면은 단적으로 표현하면 장기의 기능의 허약으로 성장 에너지의 흡수의 기능의 저하, 그 다음에 또 불필요한 것으로 성장 에너지를 허비하는 상태, 네. 이런 경우를 잘 구분해서 치료한다면 성장에 좋은 그 효과를 발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뭐 어떤 잡지에서 보니까 미혼 여성들에게 남성의 외모 기준이 뭐냐고 그랬더니 키 큰 남자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허야가 이런 아이들은 반드시 치료해서 잘 성장하도록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원장님께서 이런 성장 치료를 통해서 잘 치료가 되어서 잘 성장이 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몇 사례를 소개해드리죠. 네. 차트를 보시면요. 박모라는 학생이 89년 11월 1월생인데요. 초진시에 왔을 때 153cm로서 또래보다 3cm 정도 작았습니다. 네. 아빠 키는 170cm, 엄마 키는 155cm였는데 예상 키가 169cm로 나타났습니다. 야는 유전적으로 이 정도 클 수 있는데 성장 치료를 잘 통해서 야가 잘 따라주고 그래서 여기다가 약 5cm 이상 커서 현재 키가 174cm로 아주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본 경우고요. 네. 두 번째 경우는 김모 학생인데 91년 11월생인데요. 초진 씨는 134cm, 또래 아이보다 2.5cm 정도 작았는데 아빠 키가 162, 엄마 키가 160인데 예상 키는 167.5cm였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엔 6.5cm를 성장 치료를 통해서 잘 크게 한 결과 현재 키가 175cm로 아주 크겠던 예가 되겠고요. 이런 경우는 유전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큰 경우죠. 네. 예, 아주 잘 큰 경우입니다. 이 아이의 성장 치료의 그 결과를 보면 치료 전과 치료 후의 그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평균에 못 미쳤던 것이 이렇게 아주 상위에서 잘 컸던 그 예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분포대에서도 이렇게 평균 이하였던 것이 상당히 잘 컸던 그런 예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학생인 경우도 보면은 약 11개월 정도 치료한 아이인데요. 처음 왔을 때 122cm가 못 됐었고 또래는 123cm였는데 치료를 11개월 정도 치료를 통해서 또래도 뭐 시간이 지나면 큰데 123.5cm에서 또래는 128.5cm로 컸고 본인은 122cm가 못된 키에서 129cm로 컸다는 네. 이렇게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또 이 친구도 보면은 초진 시에는 134cm, 그 다음에 1년 7개월 치료 후에 158cm로
또래 집단보다 많이 차였던 것을 따라잡기를 통해서 이렇게 평균 이상으로 컸던 예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잘 먹이고 또 밝은 마음으로 잘 놀게 함으로써 유전인자를 벗어나서 충분히 잘 크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아까 그런 경우는 아마 성장 부진에 대한 정확한 검진을 통해서 성장 치료를 통한 좋은 결과라고 봐야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신장 또래 아이들보다 적었던 키가 오히려 더 커져 버렸어요. 그렇죠. 네,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애들이 저희 병원에서 현재 약 2,000의 그 성장 치료의 예가 있는데요. 네. 보면 그 검사를 해서 통계를 내보면 보통 사춘기 전에는 약 3cm, 4cm 이렇게 또래는 5cm 컸는데 3cm, 4cm 컸던 애들이 6cm, 7cm, 8cm까지 이렇게 많이 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제 이런 어른이 된다고 해서 다 커버린 사람을 성장 치료를 또 한다고 해서 다 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죠. 도대체 성장 치료를 하려면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까? 예. 그 조건을 보게 되면은 첫째 우리가 차트로 보시면요. 성장판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돼야 되죠. 네. 그다음에 적당한 운동을 하도록 해줘야 되고요.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각 성장기에 따른 그 때에 따른 어떤 맞춤형 어떤 영양 공급과 네. 운동 치료, 약물 치료들을 해줘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성장판이 뭐 성장하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서 세포 분열을 해서 뼈가 늘어나고 부피가 커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어떤 경우 들어보면 부모님들 놀다가 아이들이 다치게 되면은 성장판이 부러져서 뭐 안 크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고 성장판이 열려 있다 닫혀 있다 그 개념 중요한데. 그렇죠. 좀 잘들 모시죠. 예, 잘 모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 기성장 에 대해서 이제 성장판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는데 네. 방금 전에 성장판을 뭐 어떤 골절이라든가 다쳐서 뭐 상했다. 그래서 아이 안 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는 부모들이 계신데 뭐 그렇게 그 뼈가 부러졌다고 해서 성장이 안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 특별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성장판을 보기 위해서 먼저 이 차트를 보시죠. 왼쪽에 있는 그림이 성장판이 현재 열려있는 소아의 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성장판이 닫혀져 있는 성인의 뼈죠. 네네. 이렇게 화살표 된 부분들이 다 성장판입니다. 까맣게 간격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네. 다 이렇게 어깨라든가 손 마디마디, 팔목, 팔꿈치, 그다음에 우리가 특히 키와 관계되는 무릎, 그다음에 고관절 부분, 발목 부분, 발가락 부분 다 성장판이 있어서 아이들 이 부분이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영향에서 분열이 되면서 키가 크게 되는데 성인들은 이것이 닫혀져서 더 이상 크지 않은 거죠. 그래서 네네. 성장하려면 이것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나이 든 사람들은 성장할 수 없는 이유가 닫아져 있고 또 그 소아들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에 의해서 성장판이 적용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그림은 엄마와 자녀가 같이 찍은 손목뼈입니다. 네네. 근데 이 가운데에 보면 하얀 선이 보이는 것이 성장판이 열려 있다. 네네. 어머니는 그 뼈가 다쳐서 이제 없는 겁니다. 다 붙어 있어 버리죠? 예, 그러죠. 네네. 이 발뒤꿈치도 이것이 성장판입니다. 네. 그리고 손목 보이고요. 무릎에 보니 하얀 선이 또 성장판인데 이 하얀거나 검었던 선이 아예 없어지면서 닫아져 버리는 것이죠. 엑스레이만 찍으면 간단하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러죠. 네. 이렇듯이 이 성장판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 영양과 호르몬과 운동 자극을 통해서 이렇게 키가 잘 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판이 열려 있다. 그 말은 엑스레이 하나 찍으면 간편하게 볼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더 클 수 있다. 예. 그런 의미다. 그러고 그렇죠. 있습니다. 어른들은 닫혀 있다. 그렇죠. 그것은 다 성장이 끝났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궁금해들 하시는 것이 성장판이 열려 있다는 개념하고 골연령, 뼈 나이 그 소리를 부모님들이 많이 들어보셨거든요. 예. 그래서 골연령, 뼈 나이가 아직은 어리다, 낮다, 높다 아. 이런 말을 들어보시고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궁금해들 하십니다. 예, 그러죠. 예, 성장판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뼈 나이. 네, 그렇습니다. 그 엑스레이를 통해서 뼈 나이를 즉 고려령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데요. 우리 나이는 아이들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역연령과 그다음에 즉 달력 나이죠. 네네. 태어난 후로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가. 이게
만 몇 살이다 할 때 그 여기연령이 되겠고요. 하나는 키연령. 현재 아이가 키가 몇 살 또래와 같은 키를 가지고 있는가. 관계없이 어떤 나이와 관계없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뼈나이입니다. 이 뼈나이는 생물학적으로 야가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키연령과 고연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키연령에 비해서 고연령이 높다. 그러면 야는 앞으로 키 클 시간이 작고 키가 작을 것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반대로 키연령이 고연령보다 높다. 그런 경우는 야는 앞으로 키 클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또 키가 잘 커왔기 때문에 야는 키가 정상적으로 잘 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연령을 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연령도 역시 엑스레이 하나 찍어보면 쉽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정확히 엑스레이를 통해서 주로 손목을 찍어서 손목과 무릎과 찍는데요. 어떤 보는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정확히 봐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손목에 여기 우리가 공기놀이를 하는 조약돌 그런 것들이 11개가 있는데 그게 차근차근 1년, 2년을 거치면서 하나하나 생성되기 때문에 전문가 선생님이 정확하게 몇 개가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가 봐서 모양도 보고 그래서 11개가 다 성숙되면은 성숙이 끝난 것이 고연령이 다 끝난 것인데 아직 몇 개밖에 성숙이 안 됐다. 그럼 앞으로 충분히 더 커나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서 이럴 때는 고연령이 낮다 이렇게 판단하는군요. 그러니까 고연령이 낮다는 것은 앞으로 키가 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많이 있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TW2 메소드 그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한방에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됩니까? 성장 클리닉 저희 병원을 이제 성장 클리닉을 내원하시게 되면은 성장판이 열려 있는가, 또 아이가 앞으로 키 클 시간이 또래보다 더 많이 남아 있는가, 적게 남아 있는가. 그렇다면은 야가 성장을 현재까지 이렇게 왔는데 성장이 부진이 원인이 되는 질환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약 10여 가지 정도의 그 검사를 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죠. 지금 저 사진은 이제 먼저 오면은 아이와 부모의 키를 재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것은 체성분 상태로 인해서 야의 체성분 상태, 뼈는 어떻게 되고 무기질은 어떻게 되고 근육량 얼마나 되고 야가 다른 요인이 있는가 찾아보는 검사고요. 저 검사는 그 체열 진단으로서 아이의 오장육부의 기능이 어디는 실하고 어디는 약한가 그런 것을 보면서 붉은색이 역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저 검사가 바로 이제 그 성장판 상태를 보는 그 검사인데요. 저 검사를 통해서 고연령을 정확히 측정하게 됩니다. 저 아이의 경우는 아직 손목의 성장판이 아직은 덜 닫혀있기 때문에 키 클 수 있는 아이고 이번에 최근에 봤는데 상당히 키가 많이 커서 왔더라고요. 기뻤습니다. 저 아이 때문에. 지금 저 어떤 무릎이 검정선이 보이고 성장판이 열려있는 상태고요. 저 그림은 아이들이 요즘 운동도 안 하고 오랫동안 앉아있기 때문에 자세들이 많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그 바른 자세인가, 뼈가 틀어져 있는가, 그다음에 다리는 오다리인가 X다리인가 하는 그 검사를 통해서 체형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저것은 다른 척추가 틀어진 체형 교정할 때도 많이 쓰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하고 상담을 해서 야의 원인과 성장 연령, 고연령 그런 것들을 잘 따져서 원인 질환이 무엇인가 저신장에 대한 그래서 잘 해서 하는 치료 내용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검사들이 있습니다만은 한 11가지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아주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군요. 상당히 신뢰가 갑니다. 이제 그런 검사를 해보면은 아이의 성장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